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그 현장이 저는 안 봤지만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또 친선 경기가 기대가 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호날두가 함께하는 유벤투스와 겨루게 될 팀 K리그가 이 베스트 11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벤투스와 친선 경기를 하는 팀 K리그 모라이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요. 그리고 울산의 김도훈, 서울의 최용수 감독이 코치로 나섭니다.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게 팬투표니까 의미가 클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베스트 11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얻은 게 조현우 선수예요. 그 뒤로 세징야, 이호 선수인데 진짜 이 선수들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인기가 세징야 선수가 요즘에 폭발적이고 조현우 맞아요. 선수는 키퍼 중에서는 역시 대중적으로는 독보적인 그런 네임들을 지금 갖추고 있게 된 거라는 방증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세징야 선수라든가 믹스 선수 네? 이런 선수들이 뽑힌 거에 상당히 의미를 두고 싶어요. 왜요? 불투이스 선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K리그가 올 시즌에 흥행이 잘 된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주로 K리그 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은 보면은 역시 이 경기력이나 팬 뭐 관계없이 경기력 좋은 선수를 그래도 또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 K리그 뭐 한 시즌 끝나고 베스트 11 뽑거나 이럴 때 저 외국 선수를 좀 많이 뽑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왜 또 그러냐면은 어차피 공식 베스트 11 뽑히고 할 때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외국 선수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뽑힌 명단을 보면 외국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정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많이 뽑아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거기다 또 박주영, 이동국 선수 K리그를 대표하는 고참 네. 선수들 양대 산맥. 이 두 선수는 제 생각에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인기가 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맞아요. 네. 박주호 선수도 뽑혔잖아요. 맞아요. 왼쪽 수비. 네. 그거는 이제 약간 또 예능 플러스 예능에 조금 힘을 받아서 그런 생각. 아니 박주 선수가 올 시즌 뭐 그 자리에서 경합할 만한 자격은 충분히 있어요. 그럼요. 충분히 당연히 있는데 그게 약간의 플러스가 또 많이 된 플러스 느낌도 알파는 있어요. 됐겠죠. 그 왜 홍철 선수가 뭐 그런 인터뷰 했다고 하잖아요. 저 하나와 그 박주호 선수 가족 전체가 싸웠다 뭐 이제 그래서 나는 이길 수가 없다 뭐. 그러니까 나은이 아빠의 파워가 조금 있었다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팬투표로 이렇게 베스트 11만 한 게 아닙니다. 연맹이 선정한 9명의 또 와일드카드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조금 주목해봐야 될 선수라든지 아니면 좀 여기에 들었으면 좋겠었는데 아쉬웠던 선수 있을까요? 주목해봐야 될 선수는 저는 윤일록 선수. 네, 최근 뭐 앞선 일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전부터 최근 폼이 굉장히 좋고 사실 그 이전부터도 윤일록 선수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짐들은 네. 좀 이전부터 보였는데 최근 한 4-5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폼이면은 저는 여기서도 윤일록 선수한테 저는 또 기대를 걸어보고 뭐니 해도 또 그런데 팬들의 관심은 세징야 선수일 거예요. 세징야 선수가 아예 뭐 호날두는 나의 것 이렇게 거의 뭐 찜을 해놓고 했는데 그게 뭐 비단 뭐 셔츠뿐일 거라고 저는 생각지 않고 아마 경기력적으로도 세징야 선수도 뭔가 해보고 싶다. 유벤투스 같은 팀 앞에서 뭔가 자신을 보이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럼요. 기본적으로 저는 세징야 선수, 윤일록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은 또 누구한테 좀 기대를 거세요? 저는 완델손 선수에게도 기대를 거는데 강원의 발렌티노스 뭐 네. 이런 수비수들. 네. 그리고 이제 베스트 11 중에서는 확실히 세징야 선수가 상당히 동기부여가 강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와일드카드 중에서는 이러한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는 네. 뭐 우르모브도 그런 골을 넣었지만 세징야 베스트 11 중에 네. 그리고 와일드카드에서는 완델손의 왼발 한 방, 네. 에델 그런 선수들의 뜬금포 중거리 슛 네. 그런 걸로 아마 유벤투스의 수비진들이 좀 놀라지 않을까 오.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팀 K리그와 함께할 팀이 바로 호날두가 있는 유벤투스잖아요. 근데 경기 일정이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만 치르고 바로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장재현 의원님이 중계를 하시는 대회죠.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이요? 네. 그 ICC 일정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일단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고 그다음에 난징 그게 일요일이에요. 중국에서 또 인터밀란전이 인터밀란이죠. 있어요. 네, 인터밀란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다 기본적으로는 프리시즌 친선 경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토트넘이나 인터밀란과의 대결을 유벤투스가 경시하지는 않겠죠. 아무리 프리시즌이라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로테이션이 많이 돌아갈 거고 그쵸. 또 이제 이 경기 자체에 엄청난 전력을 기울이는 경기들은 통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일정상은 물론 유벤투스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통의 친선 경기보다 뭐 못한 플레이가 나올 거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아요. 정말 경기장을 꽉 채운 관중들이 이제 함성을 외쳐주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유벤투스 선수들이 저는 소기에 자신들의 실력을 발휘할 그렇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번에 저 데려오는 선수들은 23세 이하 어린 선수들도 많이 데려와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거기 참가했던 디발라나 벤탄쿠르나 알렉산드로나 이번에 합류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식 배려 차원에서. 또 아론 램지 같은 선수는 지금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일부 주전들이 약간 빠지는 명단이 들어오지만 그 명단들은 아마 23세 이하 선수들 이번에 어린 선수들이 많이 합류를 해서 그 중에서 한 6명이 채워놓을 것 같고요. 그래도 워낙 스쿼드가 두꺼운 팀이라서 공격진에 호날두, 이과인, 윙포드 라인, 베르나르데스키, 만주키치 이런 선수들은 그대로 들어오고요. 네. 감독이 사리 감독으로 바뀐 상황에서 피아니치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팀은요. 그래서 피아니치를 계속 아마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새로 영입한 라비오 같은 선수들도 이번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라비오, 그다음에 엠레잔 이런 이제 주축 미드필더들 마투이드까지 충분히 가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팬들은 이제 데리우트가 네. 새로 영입이 돼서 그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 경기에 또 모습을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 요소는 많은 상황이에요. 네. 저는 2010년에 메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호날두가 45분 출전을 좀 약속했다고. 계약 조항이 아마 네. 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게 메시 때가 큰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지금 상당히 오랜만에 빅클럽을 좀 초대한 상당히 신중한 계약 조항들을 넣었을 겁니다. 최소한 아마 우리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스타들은 그래도 많은 시간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좀 좋은 컨디션에서 뛰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죠. 네. 그래도 다른 선수는 좀 약간 힘들어 뭐하고 그럴 텐데 호날두는 호날두 으쌰으쌰 선수는- 잘 뛸 네. 스타일이에요. 호날두 선수 캐릭터로 봤을 때 네. 특히 대한민국 수많은 팬들 앞에서 또 그렇죠.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날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제대로 해준다고 맞습니다. 봐요. 예, 예. 네. 거기에 이제 아마 이번에 볼 재미는 주축 선수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23세 이하 또 일부 어린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그런 선수들이 더 강해요. 프리시즌은. 보여줘야 오히려 되니까. 저는 그런 선수들이 섞인 게 경기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질 높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장 의원님의 그 첼시의 전 감독 그 사리 감독이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해외 축구 팬 여러분들께서 가장 유심히 보실 대목은 역시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가 대체로 이제 어떤 스타일, 어떤 전술, 어떤 모습을 띄는가. 물론 멤버는 뭐 최강이 아니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최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사리 감독의 유벤투스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는 데는 이 경기가 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변수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니까 4-3-3 운영에 있어서 지금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리 감독이 계속 그걸 원하고 있어요. 뭐 호날두 가짜 9번 얘기도 나오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랬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호날두 선수는 프리한 윙포드 성향으로 놨을 때 이과인, 뭐 만주키치 이런 베테랑들이 아무래도 전성기 폼들이 아니고 네. 지금 이적설에도 약간 휘말려 있어요. 만주키치 같은 선수들은.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친선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 이적이 좀 또 바뀔 한 수도 번 있어요. 있을 수도 예,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선수는 좀 변수가 바뀔 수 있다는 있어요. 점. 예.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요. 뭐 그런 부분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포메이션은 사리 감독이 아마 지금 현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역시 4-3-3 4-3-3 확률이 쓰겠죠. 높은데 네. 또 4-3-1-2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사리 감독이 정말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팬들의 또 상당수의 예상과는 또 좀 다른 것도 실험을 해보는지 이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볼재미들이 상당한 것 같은데 23년 전 유벤투스와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는 우리가 이겼고 그 그러면 싱겁게 이겼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면 이번에 만남에서는 결과가 대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승부 예측을 해야 돼요? 승부 예측?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프렌들리를 승부 우리가 대표팀이었잖아요. 박정환 감독 있을 때 대표팀은 조직력도 있었고 네. 네. 워낙 하석주, 고정훈의 허리에 신태용, 홍명보 선수도 수비형 미드필더도 같이 보고 그랬었어요. 이제 서정원 선수 있고 황선홍 선수 있고 풀 그 전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동기부여도 유벤투스가 매우 힘들어했지만 이번 경기는 K리그 선발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유벤투스가 하루 쉬고 경기를 해도 우리가 이기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예상해야 돼요. 무승부.
무승부. 네. 아니 막 이렇게 승부의 측까지 바란 건 아닌데 그냥 바로 무승부다 이렇게 하시네요. 네. 네. 친선 경기에 아름답게. 아니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대충 무승부쯤 나오지 않을까. 전체적인 두 팀의 상태를 봤을 때. 올스타 팀이 떨어지죠. 물론 조직력이 떨어지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K리그 이 올스타 팀들도 개별적인 능력들이 다들 출중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승부욕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저는 국가대표팀처럼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도 장 의원님 말씀대로 프리시즌 이런 한 경기를 그렇다고 의미 없이 날릴 또 유벤투스도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비기는 정도로 끝나지 않겠나. 되게 신중하게 얘기하시네. 그러니까요. 내가 승부의 보면은 측 장난 아니게. 막. 정순자 선수가 뭘 던지지? 그다음 승부의 측 어떻게 할까? 던졌는데 한 번 던지니까 보셔갖고 막 얘기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리그 올스타와 호날두의 유벤투스 친선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 경기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경기 결과가 나오게 될지, 어떤 즐거운 경기가 펼쳐질지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